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표 의원입니다. 좀 전에 전 시간에 존경하는 한매력 의원님께서 3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3표에서 모래 빨죠. 골재 채취하고 모래도 빨죠. 세척, 모래 세척. 모래 세척도 하죠. 세척은 거기는 골재 파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쇄만 해요? 채소. 자, 거기 그 골재가 뭘로 나가 있어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사진 띄웠던데, 그 골재를 세척을 해서 그 남은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지금 법 바뀌었죠?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저 무기성 운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무기성 운이는 50% 하고요. 네. 성토재 흙하고 50%에서 네. 재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활용하게 돼 있어요? 예. 그 3표 여태까지 하면서 그거 어디다 쌓아놨어요? 거기는 이제 그 타 지역으로는 반출되는 건 없고요. 거기 지금 자체에 다 그 땅 속에 있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처리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양주시에 골재장에 그 일명 그 온이라는 거 전부 다 지금 산더미 같이들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왜 처리 못하고 그렇게 쌓아놔요? 그 실태조사에서 싹 전부 다 갖다 주시고요. 처리를 안 한 거는 왜 처리를 안 한 건지, 왜 그렇게 야적을 해놔야 되는지, 네? 그 실태보고를 싹 좀 가서 현장 조사해서 갖다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저 403쪽. 자, 우리가 이거 용역도 좀 미세먼지에 대한 거. 용역 나왔습니까? 완결?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네. 7월 달 중에 이제 최종 보고 예정이 있습니다. 최종 보고한다. 네. 저희가 그 고용연료를 허가가 2건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시에서는 갑자기 안 된다 그러고 민원들이 생기니까 민원인들 총 그 서명 운동한 게 몇 명 서명 받았어요? 청생 여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총 22,153명입니다. 22,000 정도 했는데 저희가 우리 시가 했던 일들을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시민 의견을 받아갖고 오려니까 딱 허가 조건으로 가서 딱 한 분한테 받아갖고 오셨죠. 산업통상에서 주민한테 알 권리를 하라 그러는데 딱 한 사람한테 받았어요. 한 사람. 우리 양주시 의원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우리 지금 총 우리 저 소각하는 양이 일일 얼마나들 소각해요? 양주시에서 지금 소각되는 게 한 몇 톤이나 일일 소각합니까? 청생 여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폐기물 소각 시설로만 기준을 잡으면 현재 관내에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네. 13개 업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소각하는 양이 약 207톤 정도 됩니다. 200. 207톤입니다.
207톤. 네. 우리 시에서 한 100톤 이상 태우니까 300톤 정도 태우는 거네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환경 중간 평가할 적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상당히 나쁘죠. 지금 질이. 그렇죠? 우리 그냥 용역 보고 중간 보고 했던 거에 보면 상당히 나쁘게 나와 있죠. 등급이. 그런 자, 그 200톤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태우는 거죠, 저희한테. 그 청사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지금 자체도 있고 외지도 있고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의 외지잖아요. 우리 시에서 나오는 건 우리 저 쓰레기는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우고 지금 들어오는 게 뭐 어디 무슨 A, B, C, D 뭐 하여튼 열 몇 개 회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회사들 전부 다 들어오는 양이 양주시 겁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네. 참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다 조용히 쉬쉬해서 다들 넘어간 겁니다. 예? 하루에 여기 지금 소송 걸려 있다는 YS 예? 여기 하루 일일 SRF 태운다는 게 들어온 게 몇 톤이에요? 225톤입니다. 일일 225점.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정부에 그 생활쓰레기 태운다는 거 200톤 태운다는 것도 난리가 나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태우는 걸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 알리고 이렇게 합니까? 예? 이것뿐만입니까? 내가 다 이거 YS 거 말고 다른 뭐 A사 말고 B사 거도 B사 거는 다 의견 없음이야. 그나마 이 A사 거는 의견이라도 조금 달았어요. 여기 근데 이거 다 이거 사인하신 분들 이거 사인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다 사인한 거 맞나요? 네? 사인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여기도 지금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여러분들 사인 맞습니까? 의견 없으면 해가지고 사인한 거야? 근데 궁금해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응? 여기 사인들 하신 것들 본인들 사인 맞나요? 보셨습니까, 이 책자? 왜 말씀들 안 하십니까? 본인들 사인 맞냐고요? 응? 여기 쭉 있는데 이게 여기 저 국장님 것도 있네요. 예? 이거 다 전부 본인들 사인 맞습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본인들 사인 맞냐고요? 그 사인 맞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시에서 청소과에서 검토 의견에는 여러 가지 소각 시설에 대한 그 우려라든지 그 설치도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영향이 미치는 거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의견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검토협의소에서 허가를 할 적에 이거 전부 다 그 본인들 사인들이 맞냐 이거죠. 이렇게 의견 없음, 환경정책팀 의견 없음, 수질관리팀 의견 없음, 오염청량팀 여기 한 분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환경영역평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뭐 제대로 한 건지 대기관리팀, 생활환경팀 본인들 사인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일일 223톤을 떼면 되는데, 응? 자, 추후에 네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들도 안 받았었고 나중에 어떻게 시민의 의견서가 없냐? 어? 첨부 자료를 했더니 이렇게 받아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두 장. 사람들한테. 글씨체도 거의 다 똑같아요. 보셨죠? 네?
이 두 군데가 자그마치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런 얘기가 안 되고 민원이 발생 안 했으면요. 일일 태우는 게 315톤, 325톤 정도 태우는 겁니다. 일일.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여기 저 407쪽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시민 참여단이 돼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이랑도 상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이게 뭐 지금 뭐 소송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가 내주고 우리 시가 또 못하게 하고 이게 참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이런 게 들어온다 그러면 나쁜 게 들어온다 그러면 먼저 시민들한테 알려서 예? 그냥 이 집행부에서만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 22,000명이 넘는 서명운동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이 소송에서 뭐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지면 또 어떡합니까?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우리 지금 쉽게 우리 지금 뭐 손해배상 청구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돈들 물어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시에서 다 해줬어요. 근데 우리 시가 나중에 이렇게 민원 생기니까 못 터지겠다 그랬어. 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이 다음에 천문학적으로 우리 소송을 해서 니네 양주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돈 물어내라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그때? 우리 저 집행부에서 잘들 대처하시겠지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일 200톤 조금 더 들어온다는데요. 그게 정확한 겁니까? 여기 책자에도 300톤 이렇게 막 적혀 있고 그러는데 그게 자, 그 많은 쓰레기가 우리 양주시로 다 들어와서 태워지는 겁니다. 네? 지금 그거 태우는 것도 모자라 우리가 더 그거에 배를 태우게끔 우리가 허가를 내준 거예요. 네? 지금 소각하는데 그 태운다는 것들 말고 그런 거 지금 그 소각장에 있는 태우는 거 들어오는 것들 아무거나 막 태우죠. 관리합니까? 뭐 태우는 건지? 지금 현재 일일 국장님 말로 200톤 태운다는데 그게 태우는 게 뭐 태우게끔 돼 있는데 이것저것 지금 다 태울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아니면 규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답변 들어야죠 왜? 아 참. 몰라요? 그냥 무조건 뭐 다 태워도 되는 거예요? 막 쓰레기에 황산이고 이런 거 약품통에 막 다 태워도 되는 거냐고요? 인허가 받을 때 소각시설 폐기물에 그냥 소각할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예, 폐합성 그쵸. 수지라든지 폐고무류라든지 예. 종이류 네. 뭐 그런 합성 수지 예. 그렇게 그 해당하는 그 항목의 품목에 대만 태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그것만 태웁니까? 그 외로 이제 뭐 태웠을 때 적발이 되면 행정 처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검사를 가서 하셔야죠. 적발해 본 적 있으세요? 자, 지금 심각성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양주시는 자꾸만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들 하잖아요. 감동을 주는 도시로. 근데 우리가 실상 거기 태울 수 있는 게 있는데 태울 수 없는 것도 들어와서 태우는 걸 방치하는 거야.
가서 단속을 해야죠, 매일. 니네 저 물건 받은 것들 보자. 이거 왜 이런 게 여기 와서 왜 태워져야 되느냐. 우리 노력이 전옥수 보일러 이런 거 이런 거 바꿔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크게 그것도 무지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표창도 받으셨는데 좋아요. 단 지금 소각로에서 태우는 일일 뭐 200톤이라니까 하여튼 200톤을 가자고요. 하여튼 참 그게 들어와서 태워지면은 꼭 태워야 될 것만 태워야 되는데 안 태워야 될 것도 다 태운단 말이죠. 그걸 한번 적발하신 적이 있냐고요. 더 강화를 시켜야죠. 니네 원래 원칙대로 이 회사에서는 이런 것만 태우게끔 돼 있으니 이런 것만 태워라. 이런 거 아닌 거 태우면은 당연히 안 되잖아요. 돼요? 그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가서 단속을 하셔야죠. 못 태우게. 예? 지금 하나도 지금 그런 거 저 잡아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으면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요. 예. 그런 게 사항을 파악을 해서 뭐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적발해서 처분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양주시의 실태는 지금 뭐 아까 정덕영 의원도 저 띄워놨지만 그런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니지만 자꾸만 자연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예? 더 강한 법으로 더 강하게 단속을 매일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발을 못 붙이게 깨끗하게 매일 가서 해야죠. 단속반을 해서. 저 얼마 전에 뭐 밤에 한 7시에 보니까 우리 저 환경팀들 밤중에 차 끌고 댕기더라고요. 단속들 하러 직원들이. 네, 좀 봤습니다. 김은희 팀장도 보고 열심히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놓고 불법을 거기서 하는 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단속 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하여튼 그 중점관리사업장 어떤 대형 소각로 위주로 오염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입법 사항이 없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사진들도 찍으시고 이게 맞나 틀리나 거기 베레벨 쓰레기가 다 들어가서 타워집니다. 그니 나빠질 리가 안 나빠질 수가 없어요. 섬유 공장들 다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나가 있는데 주야장창 24시간 올라옵니다. 24시간.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이 고용연료도 그렇고 지금의 소각로들도 집중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네, 하여튼 대형 소각로 위주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예, 뭐 더 깊이 가면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이런 환경에 대한 거는 우리 시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건 뭐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이 방향성을. 자, 409쪽. 우리 시가 생태하천을 많이 만들죠. 네, 신천 1단계, 2단계에서 생태하천 보건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반 뭐 덕계천도 네, 그렇고 덕계천도 뭐 또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을. 이건 뭐 다른 과에도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생태하천을 복원하는데 지금 양주시에 그냥 모든 물차가 다 모여서 이 하천의 물을 다 빨아갑니다. 예? 우리 생태하천 만들면 뭐합니까? 그렇게 물을 다 빨아가면 물이 고갈이 돼요. 물차들이 와서 그냥 하천에 대고 그냥 다 빨아요. 또 그것도 모자라. 그분들이 허가를 맡아서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그게. 물을 퍼갈 수 있고 하는 게 한각유역청이에요. 뭐 거기 가서 신고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는 거예요. 하여튼 안전총각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그 생태하천도 생태하천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태하천 조성된 데는 절대로 물을 퍼갈 수 없게끔 만드셔야 돼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생태하천 구간에 물 부족한 상태가 지금 물이 부족한 현실이니까요. 하여튼 그런 거는 하게 관리 감독해서 하여튼 물 최소에 거기서 물 못 쓰게끔 그 감독을 철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을 퍼갈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 하수 종말 처리장 이런 데서 물이 나오는 데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지금 환경 그 미세먼지 저감하는 거 전부 다 그런 데 가서 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그런데 생태하천에 그런 거를 신고를 해서 물을 퍼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뭐 지금 요즘 뭐 단속하러 나갈 적에 꼭 그런 것도 한번 저 염두에 두시고 여기는 퍼가면 안 됩니다. 물을 떠가면 경고도 해야 되고, 예? 그런 거 좀 하여튼 생태하천을 좀 살리는데 같이 다른 과랑 협력해서 해주시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하여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제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온이 분명히 쳐져야 되는 지금 어마어마한 양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야적장 그 미세먼지로 해서 쌓아야 되는 그 양들이 얼마큼이에요 대체? 우리 양주시는 가서 폐기물들이 아주 산같이들 쌓여 있어. 예? 그게 어느 정도만 쌓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법 없습니까? 요거만 마무리 지는 겁니다. 청소년 여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허가를 받을 때 예. 그 허가받은 야적량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양만 쌓여져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허가 업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요.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그 우려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진짜 그 퍼런 그 천막들 쳐놓고 그 바람을 퍽퍽 치면서 그냥 뿌옇게 갑니다. 뿌옇게. 그리고 아까 그 좀 전에 했던 그 온이 그 처리한 것들 그 내역들도 좀 싹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페이지 39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 해외 섬유 전시회나 지원 사업 현황을 보니까 섬유 전시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국, 런던, 뭐 퓨어리진이라든지 해외 바이오 초청 상담회를 통해서 28개사가 실적을 얻어서 286건의 실적을 얻었네요. 네, 2019년도 예, 시청입니다. 네, 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상담 등 설정을 좀 양호하게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가 기업 모집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참가 모집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 많이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외 섬유 지원에 대한 사업은 좀 차별화돼서 월등한 어떤 목표 설정 대비 그 지원 성과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주시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에 지금 자금을 많이 풀고 있고 그런 행정 지원이 좀 많이 미약해서 효과를 좀 거두었으면 좋겠다 하고 전년도에도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고 어떤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검토하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뭐 그 인적으로는 내일 채용 공제라 해가지고 그 신규 중소기업이죠 소기업체의 그 인력 지원 유지를 할 수 있게 예, 그 지원 사업을 갖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죠?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는 지원들이 이제 그 계속적으로 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금방 나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3년 이상 또 5년 이상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게 네. 그런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인력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다. 네. 지금 예를 들면 경영 악화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기업 대출을 받게 되면 네.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서류가 미흡하고 그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절차의 문턱을 좀 낮췄으면 좋겠고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연계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사업적인 그런 것들을 좀 꾸려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그런 사업비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신청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이 지금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소생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을 신청하거나 이랬을 때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기업체들이 사실 제일 부족한 게 행정력이에요. 서류를 꾸미는 거. 네, 그다음에 이거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로 유통 경로가 다른데 한 군데를 거쳐야 되죠. 결국은 이제 그런 할 부분을 때. 갖다가 본인이 못하게 되면은 지원을 받게 되는데 네. 그 업무를 갖다 보통 이제 보증센터에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보증센터에서 본인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뭐를 갖고 와라,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어느 정도는 예, 그렇다고 그런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지원해주는 어떤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본의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건 공감하십니다. 예, 그런 거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판로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으니 이런 것들을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물론 해외 섬유 전시회 굉장히 좋아요. 섬유뿐만이 아니고 양주시가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 몇 개 회사를 뺀 나머지 기업들도 신경을 써서 이런 제품들을 판로 할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등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중에 본의원이 이제 조례를 양주시의 기본 양주시 상품을 사서 팔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양주시가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네. 이거가 지금 몇 개 기업을 얼마를 지금 풀어서 신청한 거죠? 네, 지금 소상공인들이 업체당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데요. 네. 현재 접수가 한 1,517건이 접수가 돼서 1,517건 예. 그래서 이제 지원이 이제 된 게 1,024님이고 예. 재가 이제 494 그리고 지원 금액이 5억 1,1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다 소진됐어요? 아직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그래서 있습니까? 이제 상반기에 이제 해서 하반기에는 좀 사각지대에 예. 여기서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더 할 겁니다. 본의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 기준이 소상공인이면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를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서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소상공인 중에 그 업종별로 좀 달라라고 했습니다. 업종별로. 그래서 업종별 자료를 살펴보니까 유독 눈에 띄는 업종들이 있어요. 신청 업종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업종들이 신청을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됐고 그리고 본연이 이제 질의를 드렸던 게 그때도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제조업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게 좀 해줘라. 매우 어렵다.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제조업이 사실은 들여다보면 가장 어려운 제조업들이 있다. 그러니까 5인 미만, 10인 미만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받기는 받았나 봐요. 5개 업체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조업들이. 제조업은 기준이 뭡니까? 여기를 신청을 받으려면 5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제조업이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네, 기업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태생활 업종을 지정했을 때 거기 광고 쪽에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 기타에서 제조로 같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조업이면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렇습니다. 매출액 얼마
예를 들어서 뭐 몇 인 미만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1억 2천 1억 2천 미만 2019년 매출 기준 네, 그렇습니다. 2019년 매출 기준 2019년 1억 매출 2천 미만 2천 예, 1억 2천. 자,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신청 기준은 뭡니까? 자영업자가 이제 매출이 얼마? 전년도 평균 비교해 가지고 예. 그 올 3월 금액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억 2천 미만 이런 거 없습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이거 1억 2천 미만이고요. 1억 2천 매출- 미만도 해당이 됩니까? 예. 매출액 1억 2천 미만이면서 네. 전년도 그 평균 매출액 대비 네, 20%. 2020년 3월 매출액이 이제 20% 미만인 경우에 네. 해당되는 경우고요. 예, 전체적으로 100대 생활업종에 해당된다는 네, 이제 네. 제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어디라고는 말을 할 수 없겠지만 무슨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대규모 학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디 골프장이라든지 여기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것들이 뭐 스크린 골프장이라든지 어떻게 이런 회사가 받고 또 하나는 회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제조업에서 매출액이 얼마이니까 1억 2천 미만입니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매출이 아니고 2018년 매출이 그렇다는데도 안 받아줬다고 합니다. 이게 민원으로 올라왔어요, 실제로. 그러면 제조업에는 특별히 잣대를 들이대고 나머지 소상공인이라는 그런 지원 기준 때문에 다 받아주지 않았느냐. 이런 거를 형평성에 고려를 하지 않았냐. 이게 뭐 그분 민원인의 어떤 한 사람의 말을 정확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녹음 자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듣는 민원인의 이야기인 것이고. 근데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눈으로 봐도 굉장히 교육 쪽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교육이 굉장히 열악한 건 알고 있습니다. 본연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육 업체도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게 서비스 업 중에 어디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마사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마사지 업계가 다 뭐 호황을 누린다는 건 아닙니다. 뭐 그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기타 등등인데 업종별로 분리를 했을 때 좀 형평성을 가려서 어느 게 좀 부진하면 그쪽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좀 문제점이 좀 안 되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예. 그런 거를 좀 잘 해서 살펴서. 더 추가 확대해서 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표자 한 명이 세 개의 뭐 그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 동일인 경우는 1개소만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받으셨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 것도 그건 저희가 꼼꼼히 확인해 살펴서 보겠습니다.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재원 조달을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액을 저 일회 소상공인 추경 예. 그 재난지원기금에서 재난지원금인데 이거는 저희가 부채를 발행해서 쓰는 비용이죠. 그런 만큼 꼼꼼히 살펴서 양주시가 정말 그 어려우신 분들에게 나눠주는 재난지원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잘 네,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잘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의원들이 놓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4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현황 및 개선 사항에 이 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폐농약 수거에 대한 민원 발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님과 농업인들에게 일단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상반기에 이 폐농약 수거를 지금 신규 사업으로 특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85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반기 1회 5월 달에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실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폐농약 수거통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제 농업인들이랑 통장님들이 함께 해서
하셔서 수고해서 거기다 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또 해줄 줄 알고 좀 계획이 있느냐 이제 농업인들이 문의를 했더니 계획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청소년 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말씀이 맞고요. 본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좀 소극적으로 책정했습니다. 850만 원도 맞고요. 그래서 원래는 일회성으로 저희가 그 폐농약통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도 지금 예산은 이미 다 소진된 상태고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지금 시작하려고 내부적인 자료를 만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후 수거를 전혀 올해는 못한다는 내용인가요? 일단 예산 그 수반상을 대비해 보면 아직까지는 그 현재 예산이 다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이 마을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하반기에 그 폐농약을 수거해가지 않는다라면 거기에 연결돼서 환경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뭔가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내년에는 반드시 본 예산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반기에도 이번에 전반기에 했는데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3회 추경이면 이렇게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이런 전반기처럼 그래서 농약을 수거하겠습니다. 예, 읍면동에 수거통을 꼭 마련해 놓으면 분기별로 아니더라도 이렇게 수거해 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주민의 편의에 서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도 계속 하겠습니다. 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수 배출업소, 대기 배출업소. 지금 본 위원장이 여기를 보니까 엘림 섬유 이렇게 일부 뭐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연 이어서 2019년도에서 20년도 쭉쭉 가면서 3회 정도 폐쇄 명령을 받았는데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민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폐쇄 명령 그 회사는 이제 몇 번 이제 고발 조치도 사법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쇄 명령이 안 됐기 때문에 또 폐쇄 명령 불이행으로도 사법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럼에도 네. 지금 이렇게 폐쇄 정도면 굉장히 배출량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을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느냐죠. 여기에는 반드시 섬유업소 같은 경우는 뭐 염색이나 세척이나 이런 분야별로 나누는데 지금 어느 부분에서 지금 지적을 받은 겁니까 이게? 이게 제가 볼 때 무허가라 이게 이제 세척을 하는데 염색을 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무허가로 해서 아마 그 시설에 대해서만 폐쇄 명령이 그러면 염색 부분에서 폐쇄 명령을 받았고 세척 부분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운영한다라는 거죠. 네, 허가는 기존 폐수 배출업소 중에 세척 시설 허가는 나 있는데 염색을 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그거를 염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색에 있어서 폐쇄 명령을 받았지만 세척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그 세척한다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운영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척을 하는지는 알고 있으나 염색을 또 하는지 그거는 매일 가서 지켜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모색하고 계십니까? 황영발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무허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엘린섬유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한 8건에 대해서 행정처분했거든요. 저희가 그 강구 대책으로 그 저기 무허가에 대해서 이런 연속적으로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업체는 그 진술 고발장에 그 강력하게 좀 진술을 해갖고요. 검찰이나 경찰로 해서 구속 사유가 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모 섬유 외에도 지금 3개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그 업체들도 폐쇄 명령을 받았는데 계속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고 기업
주민들이고 모두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 웬 점검이냐 해갖고 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 힘들지 말아야 되고 또한 역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도 환경에 의해서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서 폐쇄 명령 한 데는 강력하게 대처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시정 명령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곳들은 조금 더 궤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사후 관리 철저를 잘 네,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화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양주 사랑 카드에 대해서 이제 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현황 및 지금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펼쳐나간 건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395쪽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발행 실적이 244억이 발행됐습니다. 일반으로 71억이 발행되어 정책이 173억이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 현황도 보면은 그 일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이 사용이 되고 정책 또한 기한 내 사용되기 때문에 다 사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활성화된 부분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목표한 대로 계속적으로 인센티브 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으나 지금 문제점이 지금 발생한 거에 의하면 가이드라인 운영 규정하고 사용자 비가맹점과의 의사 충돌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자체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혼란이 가중된다고 하셨거든요. 어떠한 네. 혼란이 오는지. 여기 이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최초에 시작할 때는 각 시군별로 임의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그 행자부나 또 해서 정책 시정이 정립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지침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통제하고 그를 따르지 않을 때는 불이익을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도 그런 부분을 기준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준에 못 드는 부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방법에 있어서 그렇지만 아직도 지역 사랑 카드를 발급하지 못한 시민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3, 3, 5 모여서 차를 마시거나 그럴 때 보면 초록색 카드를 꺼내 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살짝 들어보면 나 가입 안 했는데 어떻게 해?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홍보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한 알겠습니다.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지금 없으나 작년에 행감 때와 이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잡초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잡초 제거에 있어서 이미 다 자란 풀은 나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싹이든 작은 싹이든 이럴 때 제거해주면 훨씬 노동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분명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좀 예산 확보해서 실시를 선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고 또 하나 더 제안했던 부분은 이 잡초 제거에 있어서 뭐 도시공원과 안전건설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각각 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하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까지는 힘들더라도 그 분야들의 과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갈 건지 조금 연계를 해라.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풀어헤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와 협업해서 어떤 구간에 중복되지 않고 제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 100%는 아니고요.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앞으로 적극 협업해서요.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에다 다 확인했습니다. 협업한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하천팀에 네. 제가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하천 팀장한테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과가 함께 모여서 하루 뭐 한 30분이라도 좋지 않습니까?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건지 모여서 얘기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화로 하면은 거기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홍보 이런 전략, 버스 쉘터 작업 이런 것들도 본의원이 소집을 해서 과 5개 과가 모여서 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작에 돼지풀은 제거했어야 맞습니다. 돼지풀은 지금 더 커지면 더 힘들어집니다. 다른 잡초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돼지풀은 지금 빨리 제거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읍면동들은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본청의 이런 사업 각 과들은 지금 하지도 않고 선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작업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빨리 실시하셔야 됩니다. 관련 부서하고요. 국장이, 다 중복되지 않게 해서 같이 한번 네, 회의를 오늘 해가지고 끝나면 오늘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 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협의하셔서 빨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장 질의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